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역사 속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국 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이승만 대통령과 70여 년 후 비슷한 외교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외교 전략을 펼쳤고 어떻게 국가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흥미롭지 않나요? 와, 주제부터 아주 궁금증을 자아내네요. 이승만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라니 언뜻 보면 공통점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두 분 다 약소국을 이끌면서 강대국 사이에서 고군분투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먼저 간단하게 두 지도자가 처한 상황을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잘 조율해야 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의회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되었죠. 두 사람 모두 안보 보장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어내야 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유사한 환경에 놓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그 압박 속에서 보여준 태도와 전략이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상호방 위조약을 이끌어내고 또 유명한 반공포로 석방 같은 강경책을 썼잖아요. 반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와 영상 연설 같은 현대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국제 여론을 움직였고요. 정확합니다. 일단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 6.25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조기 휴전을 원했을 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휴전이 되면 한반도가 분단으로 고착화될 것이라 우려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미상호방 위조약 체결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결국 미국을 설득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공포로 석방 같은 극단적인 조치도 취했는데 당시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었죠. 정말 무리수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원하는 걸 얻어냈다는 점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적 배짱이 대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젤렌스키 대통령의 경우는 어떤가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2019년에 취임한 후 처음에는 국내 개혁과 부패 청산 같은 어젠다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2022년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되자 국내외 정책의 초점이 완전히 전쟁 대응으로 바뀌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공격에 맞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서방의 군사 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이었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외교전을 펼쳤지요. 맞아요. 특히 SNS와 국제회의에서의 연설을 통해 전 세계 여론을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영화 배우 출신답게 카리스마도 있고 대중 연설이 굉장히 호소력 있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과 비교하면 매체나 기술이 발전한 만큼 젤렌스키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무기도 달라진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는 신문, 라디오, 현장 연설 정도였지만 요즘은 SNS가 발달하면서 실시간으로 전 세계인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됐죠. 덕분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짧지만 임팩트 있는 영상 연설을 통해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를 도와달라라든지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해달라라든지 이렇게 빠르게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내 반공 여론을 활용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 세계 SNS 여론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두 지도자 모두 궁극적으로는 안보 보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도 공통점 아니겠어요? 네, 바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상호방 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확보했고, 덕분에 전쟁 이후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 가입을 희망하지만 아직 여러 정치적 제약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으로부터의 직접적 군사 지원, 제재 강화 등을 끌어내려 노력하고 있죠. 결국 두 사람 다 강대국과의 협상에서 어떻게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가? 라는 동일한 질문에 부딪혔던 거네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 상황에서 협상 지렛대를 활용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경제 자원, 특히 희토류 같은 자원을 무기로 서방 지원을 끌어내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맞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 도중 미국의 입장을 배려하기보다는 한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과감한 결단을 내렸고 그게 한미 상호 방위조약으로 이어진 사례라고 볼 수 있죠. 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강경하면서도 외교적으로 한 발짝 물러서지 않는 복합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두 분 다 미국과 갈등을 빚었다는 공통점도 있지 않나요? 이승만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행정부와 아주 팽팽하게 맞섰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있었잖아요. 미국의 군사 원조가 지연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 네, 두 경우 모두 약소국 지도자가 초강 대국 미국과 갈등을 빚었다는 점이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협정 서명 직전까지 미국과 줄다리기를 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정치 내부의 문제에 말려들 뻔한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협상을 이어가면서 자국의 안보를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악조건 속에서도 타협안을 찾아낸다는 게 지도자로서의 정치력과 외교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국제사회의 관심이 분산될 수 있다는 점, 이건 젤렌스키 대통령이 좀 더 불리한 부분 아닌가요? 맞아요.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어느 한쪽으로 확실히 기울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관심이 시들해질 수 있고 지원국의 정치 상황이나 여론이 바뀌면 지원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비교적 안정적인 안보 기반을 확보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직 확실한 군사 동맹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한마디로 이승만 대통령은 강행 돌파형 외교로 빠르게 결론을 얻어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장기전을 치르면서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거네요. 지금도 우크라이나는 대규모 지원을 받지만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장담하기 어렵고요. 그렇습니다. 역사적 평가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는 초대 대통령으로서 독재 문제 등 비판도 있지만 안보를 확보하고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닦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느냐에 따라 역사적 평가도 크게 달라질 거예요. 그렇다면 교수님, 오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약소국이라 해도 지도자의 의지와 전략에 따라 외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두 국가 생존이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강대국과 협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각각의 역사 정치 기술적 환경에 맞춰 여러 가지 전술을 구사했죠. 결론적으로 약소국이라도 지도자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외교 전략을 펼치느냐가 국가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야기 듣다 보니 정말 역사 속 상황과 지금이 이렇게나 비슷하구나 새삼스레 느껴집니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치른 어려움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면한 위기가 어찌 보면 같은 약소국의 딜레마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청자분들도 오늘 내용을 통해 많은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한 세기를 걸쳐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되는 걸 보면 국가 지도자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약소국 외교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를 좀 더 흥미롭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인물을 비교해보니 역사적 배경도 다르고 시대 상황도 다르지만 어떻게 국가의 안위를 지킬 것인가? 라는 문제에서 고민해야 할 핵심이 무엇인지 잘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승만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얻어낸 것처럼 젤렌스키도 우크라이나의 확실한 보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아직은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지만
여러분도 이 국제 정세와 외교 흐름을 주시하시면서 많은 걸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채널도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대화가 조금 길어졌는데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쟁과 외교, 그리고 지도자의 결단이 얼마나 국가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은 끝이 없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낀 점도 남겨주세요. 저희는 더 흥미롭고 알찬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을 통해 본 약소국 외교의 현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곧 새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건강 유의하세요. 다음에 만나요.